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외주 패키징 전문 업체인 OSAT 업체의 확장이 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칩업계 최고 화두는 삼성의 엔비디아 컬 통과 여부입니다. HBM3 12단 제품이 늦어도 9월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대량 양산 체제가 가동될 수 있느냐가 삼성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력일 것입니다. HBM 수율은 까다로운데요. 주로 적층 구조의 복잡성과 관련됩니다. 적층 구조는 여러 개의 메모리 층간 연결을 위한 TSV를 포함합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 칩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메모리 설계에 비해서 수율이 낮은 것이죠. HBM 칩 중 하나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택 전체가 폐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HBM 업체의 수율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략 최대 6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일반 D램 수율인 8-90%에는 못 미치는 것이죠. 하이닉스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어필하는 차원에서 HBM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그간 그 8단보다는 12단, 16단 등 단수가 올라갈수록 삼성의 HBM 제작 공법인 비전독성 접착 필름 그 NCF 방식이 하이닉스의 몰디드 언더필 방식 그 MUF 방식보다 낫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엔비디아의 컬 통과 테스트에서도 결과로 확인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OSAT 업체인데요. 파운드리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이 OSAT 업체는 후공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패키지와 테스트 등 후공정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업체인데요. 최근 외신을 보면 대만의 그 OSAT 업체로 TSMC 협력 업체인 그 ASE, M코 등이 패키지 설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가령 ASE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일본에도 추가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인텔과 AMD 등 주요 고객의 첨단 칩 패키징 수요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삼성 비즈니스에 어떻게 작용할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TSMC와 삼성, 인텔처럼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인하우스 형태로 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파운드리와 패키지와 테스트 등 그 후공정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ASE, M코 등과 같은 OSAT 업체는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 관계입니다. TSMC, 삼성은 웬만하면 OS 업체에 물량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패키징 설비 부족 등의 비상시에만 이렇게 할 뿐이죠. 다른 때 같으면 구태여 OSAT 업체에 패키징 물량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 소화할 캐파가 되는 것이고 기술력도 이런 OSAT 업체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물량을 맡겼다 나중에 불량이라도 생기게 되면 자신의 파운드리로서 평판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TSMC가 지금과 같은 패키징 용량 부족과 같은 비상사태기에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OSAT 업체의 패키징 기술 실력이 TSMC와 비등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TSMC 입장에선 AI 칩 성장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래서 패키징 설비가 부족한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3D 패브릭 얼라이언스도 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3D 패브릭 패키징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EDA 그 툴 개발자, IP 디자이너, 계약 칩 설계회사 그리고 메모리 제조업체, 고급 기판 생산업체, OS 업체들이 여기 그 패브릭 얼라이언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TSMC는 이런 조직체에 들어가 있는 OSAT 업체에 자신의 그 패키징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로서는 떨떠름할 수 있는데요. 라이선스 비용을 이 OS 업체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대가로 받긴 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긴 싫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경쟁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엔코, AS 등의 기술 수준이 TSMC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외주 업체들은 이미 TSMC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자체 고급 패키징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긴 있습니다. 가령 팬아웃, 치본, 기판 패키징 기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패키징 기술인 TSMC 치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나 삼성이 엑시노스 2400에 적용한 패키징 기술로 칩을 패키징 기판 없이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 과정을 줄여준다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OSAT 업체들이 이런 인하우스 형태로 패키징을 다 소화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의 경우는 외주 업체에 믿고 맡기기는 조금 2% 부족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을 다 알려주기도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찝찝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OSAT 업체에 SOS를 쳐도 OSAT의 응답에 한계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측면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달라진 기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ASE, M코 등과 같은 OSA 업체들도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TSMC 최고 패키징 기술이죠. 이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패키징에 나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OSAT 업체들이 이런 첨단 기술 적용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의하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삼성의 HBM 컬 테스트 통과는 도처가 적입니다. 엔비디아로부터 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삼성 입장에서는 프로세서와 HBM을 함께 패키징하는 파운드리 라이벌 TSMC 합격 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TSMC가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ASE M코가 맡게 되는 엔비디아 패키징 물량이 늘게 되면 삼성 HBM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정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칩 산업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TSMC와 하이닉스 간 연합이 강고해지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TSMC는 내년에 양산되는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를 5나노에서 만들면서 메모리 시장에까지 한 발 걸친 상태입니다. 이 HBM4의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의 연산도 일정 부분 맞게 되고 또 제작 노드도 5나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는 파운드리에 맞게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최근 대만 언론은 TSMC가 하이닉스로부터 HBM4용 베이스 다이를 대거 수주했다는 소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TSMC는 그 하이닉스가 HBM에서 확고한 위상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삼성은 베이스 다이도 직접 다 자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HBM에서 삼성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는 경계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학 구도를 이해한다면 삼성으로서는 OSAT 업체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확대를 모색해 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칩의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칩 생태계 내 여러 기업 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돼 왔던 역학 구도도 급속도로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실력이지만 실력 이면에 여러 형태로 작용하면서 본질인 실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정무적 결정입니다. 이런 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칩 산업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게 현재의 칩 시장입니다. 오늘은 OSAT 업체를 통해서 칩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